네, 여러분 우리 수업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요일 수업은 이것이 구문이다 책으로 진행을 하고요. 앞으로 목요일 수업은 제가 이런 자료를 좀 드릴 거예요. 그러면 화요일 수업 때는 문장을 읽는 아주 기본적인 구조와 패턴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해하는 법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할 거고, 목요일 수업 때는 조금 더 이 구조 분석하는 연습을 집중적으로 좀 하면서 동시에 논리를 기초를 좀 다질 거예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논리는 5월 달에 들어갑니다. 5월 달에 빈칸 유형 풀이법을 본격적으로 하긴 할 건데, 그 전에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가 문장 안의 논리를 판단하는 방법을 점검하는 시간이 목요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목요일은 수업이 3시간이에요. 화요일은 4시간이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받으신 프린트 꺼내주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 2달 동안 여러분 해야 되는 목적이 뭔지 좀 명확하죠? 여러분들은 2달 안에 문장을 구조 분석할 줄 아는 거를 완벽하게 만드는 거, 플러스 그걸 바탕으로 문장의 의미를 조금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거, 이 2가지가 가장 큰 목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수업을 듣기는 했겠지만 그래도 또 헷갈리거나 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국말 문장으로 또 가지고 와봤어요. 이건 가볍게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다 뭐냐면 리트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제가 그 언어 이해가 되는 언어 이해라는 과목의 리트 시험에 나왔던 지문의 첫 문장을 가져온 거예요. 첫 시간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말을 이해한다라는 건 그 말 안에 있는 논리적인 구조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어떤 문장을 주고 이 문장이 무슨 의미 같냐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해를 했다면 그 문장을 다른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보통 제가 영어 문장에 해석을 시켜서 이 문장 한번 읽어보고 나한테 무슨 뜻인지 설명해 달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의 학생이요, 그 문장을 다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봐요. 해석하지 말고 그 문장의 의미를 다른 말로 설명해 달라고. 보통 그때 설명을 못 해요.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어려운 한국말을 주고 나서 이 어려운 한국말은 어떻게 이해할 거냐, 무슨 뜻이냐라고 물었을 때도 생각보다 이 문장을 준 다음에 연습을 시키면요, 그냥 이거 한 번 더 읽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물었을 때 바로 답이 나오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딱 1번 문장을 주고 보자마자 이 문장 무슨 뜻인지를 다른 말로 좀 설명해 달라고. 그랬을 때 진짜 여러분 대부분이 그냥 소설을 읽는다는 것은 이야기를 하는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건데요, 이렇게 답해요. 그건 이해한 게 아닙니다. 여기 써 있는 말을 한국말로 한 번 더 읽은 거지. 이해되시죠? 그거를 아예 다른 말로 바꿔서 설명할 수 있는 그 단계가 돼야 우린 그것을 읽었다고 말하고 독해했다고 말하고 이해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은 진짜 이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랑 공부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뭐 예를 들어 이런 거겠죠. 소설을 읽는다는 건 이야기를 하는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걸 뜻한다. 전 이 말이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소설을 읽으면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네, 이렇게 읽혀요. 그리고 이렇게 들으면 뭐 그 말이 맞겠지 싶으실 겁니다. 근데 그 말을 여러분들이 먼저 하지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듣고 그러네 하는 건 모르는 겁니다. 듣기 전에 먼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소설을 읽으면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네, 이런 식으로. 2번, 대규모 데이터를 분석하여 데이터 속에 숨어 있는 유용한 패턴을 찾아내기 위해 다양한 기계 학습 기법이 활용되고 있다. 조금 더 어렵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한 번에 설명해 봐라 라고 했을 때 이러면 모르는 겁니다. 그냥 기계 학습 기법이 있나 본데요. 그러면 이거는 읽은 게 아니죠. 이 문장 안의 논리를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문장을 바라볼 때는 기본적으로 결과부터 보이셔야 되고,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 문장에 써 있는 말 중에 하기 위해라고 써 있는 이 부분이 결과라는 걸 알아야 돼요. 얘가 결과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속에 숨어 있는 유용한 패턴
패턴을 찾는다가 이 글의 결과입니다. 그 결과고 그거를 찾아내는 방법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이 기계학습 기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계학습 기법을 가지고 대규모 데이터를 분석하게 되고요. 그걸 바탕으로 유용한 패턴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읽어내야 여러분들 이 문장을 이해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은 문장 속에 어떤 식의 논리관계가 들어가 있고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판단으로 문제를 풀지 요거를 우리가 1, 2월 달 동안에 연습하는 개념이고 사실은 한국말을 읽는 연습을 할 때도 이 연습을 좀 하셔야 되는 거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영어 문장 속에서 이런 패턴들을 또 한번 정리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요 목요일 시간에 구조 분석을 하면서 연습하게 될 건 여러분들이 만나시게 될 문제들 중에 짧은 빈칸 문제가 있어요.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만나시게 되는 빈칸 문제들은 그래도 지문이 좀 길고 뭐 요즘에 빈칸이 있고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인데 이제 편입에서 여러분들이 만나시게 되는 소위 말하는 논리 유형이라는 건 이런 유형들도 있는데 그냥 한 문장 안에서 여기가 빈칸이고 그냥 이 문장이 지문 전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한 문장으로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골라야 되는 문제가 편입에는 꽤 많이 등장해요. 실제로 이런 문제들을 학생들이 어려워하고 그러면 왜 어려워할까? 왜 어려워하냐면요. 그냥 선지들을 넣어가면서 말을 뭉뚱그려서 한마디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런 뭉뚱그려서 한마디로 이해하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문장도 나뉘어지는 연습을 해야지. 이 문장 안에는 어떤 논리 구조가 나뉘어지게 돼서 어디를 원인이라고 보고 어디를 결과라고 보게 되는지. 자, 이 한국말 문장으로 보면요. 여러분, 저는 여기 써 있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하나도 모르겠어도 여기 써 있는 한국말이 무슨 말인지를 전혀 모르겠어도 이 한국말 문장 속에서 이 문장의 결과는 유용한 데이터를 유용한 패턴을 찾아내는 거구나 라는 건 압니다. 그거를 얘를 읽어야 아는 게 아니에요. 여기 써 있는 말을 읽었기 때문에 얘가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기까지만 봐도 얘가 결과입니다. 이 친구가 결과가 확정이 되는 순간 얘는 무조건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이미 정해진 거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끊기게 되면 이 유용한 패턴을 찾는 방법에 대한 얘기구나.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게 여러분들이 저랑 공부하고 있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영어 문장 속에서는 어떻게 할 건지 정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천천히 같이 한번 볼게요. 프린트에 써 있는 1페이지 얘기들. 그래서 문장의 논리가 전개되는 포인트를 확실하게 잡아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됐죠? 그래서 이거를 전 이렇게도 설명을 해요. 한 문장을 기본적으로는 둘로 나누는 거예요. 한 문장 안에서도 그 문장의 논리적인 포인트를 둘로 나누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연습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제 한 문장을 하나의 전체로 보는 게 아니라 의미 단위상 이렇게 끊어져서 봐야겠다라는 걸 정하는 연습을 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결국 핵심은 어떤 부분이 원인이고 어떤 부분이 결과가 되는지에 대해서 캐치해내는 거다. 이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문장들 중에는 원인 없이 결과만 설명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나타내주는 문장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기본은 나눠서 원인과 결과를 캐치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항상 여러분 제가 앞으로 이런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은 뭐를 잡아내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중심이면 되냐면 이 결과예요. 이 문장의 결과는 무엇인가? 그 부분이 결과가 되면 나머지 부분은 원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문장의 논리는 이런 논리 속에 있는 거고 그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볼게요. 여기 써 있는 친구들 같이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문장이 나오다가 이렇게 to 동사처럼 나오는 형태가 있어요. 또는 뭐 전치사 ing 이런 식으로 나오는 형태들도 있고, 됐죠? 그냥 ing 뭐 이렇게 가는 형태들도 있을 수 있고. 일단 우리가 이 친구에 대한 정의가 좀 필요한데,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은 앞으로 준동사라는 말로 듣게 되거든요. 이제 그 말을 설명을 좀 해드리면, 원래 이 동사라는 품사가 있으면요, 이 동사라는 품사의 형태를 바꾸면 동사가 아닌 다른 품사처럼 쓸 수 있게 돼요. 이것은 뭐랑 똑같냐면, 우리말도 사랑하다 라고 말하면 동사인데 사랑하는 이라고 말하면 동사는 아니죠. 의미는 똑같이 사랑한다는 의미죠. 바로 그런 게 형태가 바뀌는 거예요. 영어는 그 원칙이 여기 앞에다가 to를 붙이는 방법이 있고, 여기 동사 뒤에다가 ing를 붙이는 방법이 있고,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 문장 속에서 이런 형태가 등장한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기본적으로 뭘 뜻한다고 보시면 되냐면, 행동이 두 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어쨌든 얘의 의미도 어떤 행동을 뜻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행동이나 상태를 뜻하는 말이 두 개가 나왔다는 건 둘이 인과관계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기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면 얘네들 만난 순간 뭘 할 줄 아시면 되냐면, 여기가 두 문장으로 끊어져서 보이면 돼요. 그래야지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잊어버리셔야 될 게 있어요. 살면서 또 말도 안 되는 영어를 배울 때 배우는 것들 중 하나인데, 뭐 투부정사는 명사적 용법이 있고 형용사적 용법이 있고 부사적 용법이 있고, 그거는 한국말로 어떻게 바꾸고, 헛소리예요. 그런 거 전혀 공부할 가치도 필요도 의미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하지 마세요. 제일 하면 안 되는 공부가 그런 공부예요. 무슨 뭐 동명사가 되면 하는 것이라고 읽고 이딴 거 있죠. 그게 공부를 망치는 주범이에요. 그런 건 여러분 건드려서도 안 되고요. 하면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뭐 부사적 용법이 되면은 하기 위해라고 읽고 이딴 거 있죠. 제일 쓰잘데기 없는, 정말 왜 하는지 모르겠는 공부입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거는 정말 심각한 공부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한테 투부정사는 어떤 느낌으로 다가가시면 되냐? 기본적으로 이 투동사의 형태는 결과예요. 이 기본입니다. 투동사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결과다. 자, 얘가 원인이 될 때가 있고, 그건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몇 개 없습니다. 95% 이상의 투부정사는 그냥 결과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문장 속에서 투부정사 형태를 만났다? 그 부분이 결과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럼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뭐가 될까요? 원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이 얘가 된다면 얘네가 원인 되겠죠? 이런 아주 기본적인 원리를 따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보통 이제 보통의 그런 영어에서 배울 때 뭐 하기 위해라고 읽는다. 그걸 목적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목적이라는 말의 뜻은 결과입니다. 편입의 목적이 뭐냐? 이게 뭘 뜻하는 것 같으세요? 편입이라는 걸 통해서 어떤 결과를 이루고 싶냐예요. 목적은 바라는 결과를 뜻해요. 그러니까 원래 목적이라는 말 자체의 그 의미가 결과기 때문에 그거를 구별할 이유도 가치도 의미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살면서 배웠다면 그걸 가르치시는 분들조차도 자기가 그걸 왜 가르치는지 모르고 가르쳐서 그래요. 이건 제가 그렇게 알려주는 분들을 뭐라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정말 잘못된 거여서 잘못됐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외국에 살다 온 친구들 중에 그 누구도 그런 거 공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들을 이기고 싶으면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래야지 걔네들이랑 승부할 만한 거리가 생깁니다. 어쨌든 여기가 결과다. 그리고 얘가 원인이다 라고 보시면 끝이에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건 있어요.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구조 분석도 연습할 거라고 했잖아요. 한 가지 중요한 건 이 투부정사라고 투동사로 써 있는 얘를 어디까지 묶을지는 볼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투동사 같은 형태를 만났을 때는 있죠. 걔를 한국말로 어찌 바꾸지는 관심을 둘 이유도 필요도 없고, 걔를 어디까지 묶지는 관심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끊어져야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를 원인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 투동사의 형태가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까지는, 어디까지의 묶는지까지는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가 되겠고, 자, 이거 어디까지 묶는지는 제가 한꺼번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두 번째로는 전치사라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그 관계를 만들어주는 대표적인 품사라 그랬죠. 1, 2형식 문장에서. 1, 2형식 문장에서는 전치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3형식 문장부터는 동사가 역할을 하고 라는 걸 배운 것 같고, 어쨌든 그 전치사라는 친구 뒤에 또 ing가 올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왜 가능한 거냐면 이렇게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동사로 쓰지 않고 다른 품사처럼 쓸 수 있게 되고 하나의 명사처럼도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냥 그렇구나 하면 끝나는 얘기고 뭐 외울 의미도 없어요. 그러니까 ing의 형태가 전치사 뒤에 와 있는 건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대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얘도 똑같아요. 이 전치사가 아마도 관계를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거예요. 이 전치사에 따라 원인과 결과가 될 수도 있고, 이 전치사에 따라 원인과 결과 바뀔 수도 있고, 물론 이 앞에 문장이 3형식 같은 문장이 되면 이 동사가 그걸 결정할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얘는 그 중에 하나의 역할을 한다는 건 분명한 거예요. 됐죠? 그럼 우리가 그거는 이제 그렇게 기억하면 되고,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다면 어디까지 묶을지는 정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저 동사에다가 to를 붙인 형태, 그리고 동사 뒤에다가 ing를 붙인 형태는 기본적으로 어디까지 묶어주면 되는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마스터해야 되는 거고, 나머지는 관계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묶을지를 바라볼 때 필요한 것들을 또 좀 정리를 해볼게요. 어디까지 묶을지를 볼 때는 여러분 이렇게 적어두세요. 형식을 가진다. 이렇게. 제가 다음 시간쯤, 한 화요일 날 다음 시간쯤에서 여러분들한테 형식별 동사표를 좀 드릴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아주 기초적인 것만 했고, 그 형식별 동사표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뭘 암기해야 되는지를 좀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런 한국말 뜻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걸 받으시면서 이제 뭘 보시면 되는 거냐면, 아, 이런 동사는 뒤에 이런 형태들을 데리고 올 때가 많구나 라는 거를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럼 그거는 이제 이런 데서 활용이 되는 겁니다. 바로 형식을 가진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 동사에다가 ing를 붙인 형태가 있다고 해볼게요. 원래 동사 자리에 가면 얘가 쓰이는 형식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become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면요. become. 그럼 become이라고 하는 단어가 동사가 됐을 때는 이 친구 뒤에는 보어가 오게 됩니다. 명사, 형용사 같은. 그래서 변화를 담고 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동사 자리에 왔을 때 명사 또는 형용사를 보어로 데리고 나오는 친구예요. 이런 형식을 가지는 이 친구는 어딘가에서 문장에서 to become이라고 써 있는 거를 봤다. 그럼 여러분들은 to become을 어디까지 묶을지를 정해야 되고, 그럴 때 이 become이 동사 자리에 오면은 어떻게 쓰이는가를 활용하는 겁니다. 요 become이라는 동사는 뒤에 명사나 형용사가 오는 애였는데, 그렇다면 to become이 돼도 어디까지를 묶어주면 되는 거죠? 뒤에 명사, 형용사까지를 묶어주겠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로 묶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저 동사가 어떤 형식으로 쓰이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공부를 좀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만 더 해볼게요. produce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렇게. 자, 만들다란 뜻이고 그 만드는 대상이 얘가 되는 거여서 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발생의 뜻이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원래 이렇게 목적어가 많이 오는 친구고 뒤에 명사를 데리고 나오는 동사예요. 그럼 영어 문장을 보다가 여러분들이
producing이라는 걸 만났어요. produce에다가 ing를 붙인 형태입니다. 어디까지 묶을지를 정할 때 바로 이 produce라는 동사가 원래 동사 자리에 오면 명사를 데리고 나오니 얘도 뒤에 명사를 데리고 나와서 하나로 묶이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됐죠? 이런 게 형식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걔를 어디까지 묶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런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자, 어쨌든 여기가 원인되면 여기는 결과되고 여기가 뭐 원인되면 여기는 결과가 되는 그런 원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어떤 형태가 있냐면 이렇게 문장이 끝나고 그냥 갑자기 ing가 다짜고짜 나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또는 ing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문장이. 이런 걸 나중에 여러분들이 분사구문이라는 말로 배우시게 되기는 할 건데 사실은 우리는 그냥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기본적으로 얘가 원인이고 여기가 결과가 된다라는 거, 얘가 원인이고 여기 앞에 문장이 결과가 된다라는 거, 요거 하나만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이게 접속사랑 좀 관련된 것들이라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우리는 이제 한 문장 안에서 어디를 끊어가지고 내가 판단해야 되는 것인가를 공부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그 한 문장을 이해할 때도 뭉뚱그리는 게 아니라 나뉘어져야겠죠. 그럼 이게 나뉘어지는 게 숙달이 되면 아까 제가 한국말 봤을 때 보여드린 것처럼 이 문장이 전체적으로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과는 이거네 는 되겠죠. 이 결과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글이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빈칸 문제를 푼다고 했을 때 여기가 예를 들어 빈칸이 뚫려 있어요. 그러면 이제까지 여러분들은 요 빈칸에다가 1, 2, 3, 4번을 넣어서 어울리는 말을 찾긴 우리가 빈칸 문제 풀이라는 그런 생각을 혹시 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제 이거를 할 줄 알게 되면 여기가 결과니까 결과 자리가 빈칸이고 원인은 A네. 그럼 A의 결과를 여기다 갖다 대면 되겠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좀 더 여러분들의 사고가 나뉘어지게 되는 거고 좀 더 분석적인 사고가 되겠죠. 뭉뚱그리는 사고 같은 건 없어져야 되고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그랬듯이 여러분 해석상 더 어울리는 답은 이 세상에 없어요. 세상에 그렇게 문제를 내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공부의 방향을 그렇게만 안 잡으셔도 되는 거고 이제 그 시작을 오늘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문장 속에서 그런 관계를 잡아내야 된다라는 건 알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공부할 건 그래서 그 인과관계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 여기에 대한 공부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저기 2번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적어두도록 할게요. 그 2번 번호 옆에다가 뭘 적어두시냐면 바로 원인과 결과의 관계는 같은 말이면서 정도 차이가 된다. 이렇게 됐죠? 여러분 같은 말이면서 정도 차이가 된다. 제가 첫 시간에 인식, 발생 이런 걸 좀 공부해 보라고 했죠. 오늘 제가 왜 그걸 하라고 했는지 어떤 체계를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요 말 잘 기억해 두시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점점 줄어들었다. 자, 이거의 결과 자리가 빈칸이에요. 그리고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래요. 그럼 벌써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점점 줄어드는 것의 결과죠. 그럼 계속 줄어들게 됐을 때 결과는 뭐밖에 없죠? 사라지는 것밖에 없죠. 그럼 점점 줄어드는 거의 결과는 사라진다가 되겠네요. 바로 이런 게 정도 차이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정도 차이가 되는 거고
자, 계속 지위가 올라갔고, 여기 결과 자리가 빈칸이에요. 이 빈칸에 뭐 들어가면 될 것 같으세요? 그 지위가 올라간 것의 꼭대기가 될 것 같죠? 정점을 찍었다. 그러면 언젠가 그는 정점을 찍게 되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을 어색하지 않다고 느낄 거예요. 왜냐면 이게 다 정도 차이거든요. 올라간 것의 가장 끝, 내려가는 것의 가장 끝, 그게 없어지는 거고, 올라가는 것의 가장 끝이 꼭대기가 되는 거고, 요런 게 다 정도 차이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게 응용이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많이 사용했어요. 계속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결과가 사라지는 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게 응용이 되는 거죠. 그럼 많이 사용하는 거의 정도 차이는 뭐죠? 전부 다 써버리는 거겠죠. 이게 전부 다 써버리는 거면 없어진 거겠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판단들이 여러분들 논리적인 판단이라는 거고, 결국 원인과 결과는 같은 말이면서 동시에 정도 차이가 되는 영역에 있는 거다. 그럼 이제 우리가 그 정도 차이라는 걸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요거를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 밑에 써 있기는 한데 제가 다시 한번 그림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모든 글의 틀은 여기가 기반이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니까요. 잘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어떤 인물을 중심으로 이해를 시켜볼게요. 모든 게 그렇긴 하지만. 그리고 재미를 위해서 제가 약간 그냥 딴 얘기를 섞어가지고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학생들을 만나면요. 학생들은 크게 공부는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부류의 학생들은 어떤 친구들이냐면 받아들이는 걸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두 번째 부류의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냐면 따라하는 걸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이 습득하는 거를 잘하고 어떤 친구들은 습득하는 걸 표현하는 걸 잘해요. 되게 극명하게 갈려요. 그러면 습득하는 걸 잘하는 친구들은 어떤 단점을 갖고 있을까요? 따라하는 걸 못해요. 왜냐하면 주저하거든요. 내가 어떤 성향인지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다른 패턴으로 나와도 어떻게 써먹을 줄을 몰라요. 그래서 그냥 주저하게 되고 이거는 이것도 따져야 되고 저것도 따져야 되고 그러면서 막 우왕좌왕하다가 끝납니다. 잘 따라하는 친구들은요. 하나를 들으면 하나를 따라해요. 좋기만 한 것 같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뭐가 단점일까요? 습득을 제대로 안 해요. 대충 피상적으로 한마디 듣고 그걸 그대로 따라합니다. 근데 거기에 원리가 뭔지에 대한 탐구가 없어요. 그게 단점이죠. 그래서 초반에 성적 올리기는 누가 좋을 것 같으세요? 이런 친구들이 좋아요. 초반에 성적 올리기는. 이 친구들은 근데 반드시 어디에 부딪힐까요? 한계에 부딪힙니다. 왜냐하면 적당히 그냥 겉모습만 따라해가지고 올라가는 점수까지밖에 못 가거든요. 이 친구들은 해도 안 오른다고 느껴요. 개인적으로 좀 마음이 아픈 게 이제 요게 강한 친구들이에요. 왜냐면 학교 다니면서 되게 착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시키는 거 다 하고 뭐 아무도 내 공부에 대해 걱정 안 하는데 사실 난 그렇게 성적이 좋지 않은 거죠. 이런 단계에 있는 친구들이 그럴 때가 많습니다. 이 친구들은 이게 조금 틀어져도 과감하게 따라하는 걸 공부해야 돼요. 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이 친구들이 꼼꼼하게 공부하면 잘 될 것 같으세요? 그럴 리가 없죠. 이 친구들은 꼼꼼하게 공부하다 망하는 거예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모르세요. 내가 이런 성향의 사람이면요. 꼼꼼히 공부하는 게 망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더 못 나가게 만들잖아요. 이 친구들은 꼼꼼하지 않더라도 과감하게 하나를 정해서 그걸로 밀어붙이는 걸 먼저 해보셔야 돼요. 약간 좀 틀어져도 일단 끝을 찍어보고 틀리는 거를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꼼꼼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꼼꼼함은 이런 친구들한테 필요한 거죠. 근데 왜 이 꼼꼼함을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 것 같으세요? 보통 이런 친구가 성적이 금방 오르고 이런 친구들을 꼼꼼히 시키면 성적이 또 오르거든요. 안타깝게도 이런 친구들 중에 끝까지 성적이 안 오르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뭘 해도 잘 안 오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 성향이면 용기를 내서 수업 시간에 제가 그랬죠. 이해는 목적이 아니라고. 이해는 수단이에요. 배운 걸 써먹기 위한 수단밖에 안 되는 거라 항상 내가 뭔가를 써먹겠다는 생각으로 머릿속에 그거를 해보셔야 됩니다. 찜찜해도 밀어붙여 보셔야 되고 그대로 그냥 갔다가 틀려보셔야 돼요. 어쨌든
실제로 사람도 이렇습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것도 있냐면 우리가 진로를 향해 나아갈 때도 어떤 친구들은 이 사회가 인정해주는 길을 수동적으로 따라가서 본인도 인정받으려고 해요. 어떤 친구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딱 이 성향이 정반대예요. 근데 우리는 왜 사는 걸 힘들다고 느끼냐면 사회가 인정하는 걸 해서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면 살 거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 하니 인생이 괴로운 겁니다. 자기가 이 선택을 해놓고선 이걸 원하면 안 되죠. 이런 친구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겠다고 했으면요. 사회가 나를 무시하는 거 견뎌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일 했으니까 그 대가라는 겁니다. 이 선택의 대가는 인정을 못 받는 거고 인정을 받으면 아주 늦게 받는 건데 이 친구들은 왜 괴롭냐면요. 이렇게 살면서 세상이 알아주길 바래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이렇게 살 거면 세상이 알아주는 걸 바라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럼 끝에 가서는 세상이 알아줄 거고 이렇게 살 거면 그냥 철저히 사회가 원하는 거에 맞춰주면 돼요. 그 끝으로 가면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게 다 성향의 문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진로를 선택할 때도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을 하는 건 이제부터 글의 원리에 대한 말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 글이라는 건 어떻게 펼쳐지게 되냐.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거를 바로 인식하는 단계에서 시작이에요. 그래서 인식이라는 건 다 받아들이게 되는 영역입니다. 내가 뭔가 물건을 갖게 되는 것도 인식이고 내 머릿속에 뭔가 지식이 들어오는 것도 인식이에요. 그 인식의 뜻에는 어떤 뜻이 없는 거냐면 바로 행동의 뜻이 없는 겁니다. 선생님이 가르쳐주면요. 학생은 알겠죠. 그게 인식이에요. 선생님이 준 거고 학생은 그걸 받아들였으니 인식이 되는 겁니다. 이런 단어들도 다 인식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단어를 외울 때 absorbe라는 단어가 있어요. 흡수하다라는 단어예요. 인식이에요. 내가 빨아들이는 거잖아요. 그게 다 내가 가지게 되는 걸 인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인식을 하게 되면 내가 이제 갖고 있는 걸 바탕으로 써먹어야겠죠? 그렇게 사람은 그걸 가지고 행동에 옮기게 됩니다. 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인식과 행동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뭔가를 인식해서 그걸 바탕으로 행동에 옮기게 되는 거고 뭔가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얘를 시작하게 되면요. 그 행동이 발전해 가게 되고요. 그 발전한 것이 하나의 결과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상황, 그리고 인식, 그리고 행동, 그리고 발전, 그리고 결과가 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게 글의 체계예요. 여러분, 앞으로 꼭 명심해 주세요. 이걸 모르면 다 상식인 줄 아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식의 결과는, 즉 인식의 정도 차이는 행동이고요. 행동의 발전이고 그 결과가 되는 거고. 그럼 마치 이 관계는 어떤 관계냐? 이런 관계가 되는 거죠. 뭔가 점으로 시작을 했어요.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게 퍼지게 됩니다. 이게 발전이에요. 여기저기로 퍼지는 거니까. 그 퍼진 것들이 다시 모아져서 얘가 결론이 되는 겁니다. 이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아니면 어떤 시작을 했어요. 걔가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서 여기가 정점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결과가 되겠죠. 이런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뭐 그냥 의미 있는 얘기, 교훈 주는 얘기 할 마음은 저 없어요. 제가 가끔 이런 얘기 하면 문제 풀 때 써먹으려고 알려주는 거지 여러분들한테 뭐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관심 없습니다. 잘 살아가실 거예요. 제가 뭔가 이런 말을 하는 건 그냥 흥미를 위해서 말하는 거고 다 문제 풀 때 써먹으려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자, 이제 그럼 이제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 거냐 보세요.
실제로 여기가 동사가 있었고 이렇게 but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가 not attempted 이렇게 있었습니다. 실제 이건 기출문제예요. 그리고 여기 동사가 빈칸이었습니다. 그리고 요 한 문장이 그냥 이 문장의 전부였어요. 자, 이런 문제 풀라 그러면 푸실 수 있나요? 이거 못 푸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이제 1, 2, 3, 4번 넣어보고 어울리는 말 찾기 놀이가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뭐가 더 좋은지 뭐 이런 거나 되는 거고. 보세요. 인식의 결과가 행동이면 인식의 반박은 뭐 같으세요? 행동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이 되게 자연스럽게 들리죠? 아, 내가 그거 생각을 했는데 행동으로 옮기질 못했네. 이런 말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들리죠? 왜냐하면 인식의 결과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건데 거기다가 그러나를 쓰게 되면 생각은 했지만 내가 행동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단어를 외울 때 attempted라는 표현 자체도요. 이거 시도하다예요. 한번 해본다라는 뜻이고 결국 얘는 한번 해보는 발생의 뜻입니다. 발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but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가 되는 거고 여기 정답이 뭐였냐면요. 정답이 contemplate라는 게 정답이었어요. 무슨 뜻이냐면 생각하다예요. 이런 게 문제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원리를 모르시면 절대 못 푸는 문제들이 편입 문제들이에요. 근데 이런 거를 1년 동안 공부하는 사람이 없어요. 한번 주변에 여러분 다른 선생님한테 듣는 친구 있으면 물어보세요. 아예 모를 거예요. 미국에 10년 살다 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도 공부할 줄 모르는 겁니다. 이거는 영어 공부가 아니라 논리학적인 체계를 공부하는 건데 그런 공부라는 걸 인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공부해야지라는 생각도 못 하시는 거죠. 생각했지만 행동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인지에서 행동으로 갈 때 벗이 나오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겠죠. 자, 이것도 보세요. 실제로 여러분 결론이 난다라는 게 결국 무슨 뜻이냐면 다시 하나로 수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퍼졌던 게 다시 한 점으로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결과라는 걸 나타내주는 자리는요. 하나로 모였다는 뜻이 돼야지 맞아요. 그 첫 번째로 들어갈 만한 표현이 그냥 진짜 결론의 뜻, conclusion. 하나로 결론 난 거잖아요. 그리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 같으세요? 어명사예요. 여러 가지로 퍼졌던 게 모여서 하나의 명사로 모인 겁니다. 실제로 이런 게 써있게 되는 거고 또 컨센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의견 일치란 뜻이에요. 의견이 하나로 모인 거죠. 여러 토론을 거쳐서 의견이 하나로 종합된 겁니다. 즉 결과 자리에 뜻하는 거는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모아서 하나로 모았다는 뜻이 되는 거고 제가 이거를 또 왜 썼냐면요. 원인 자리가 빈칸이고 결과가 어명사가 되었다. 이렇게 써있다고 해볼게요. 이거 해가지고 이 명사가 되었다. 이 빈칸에 여러분 뭐 들어갈 것 같으세요? 이 빈칸에는 모으다, 축적하다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최상위권 대학교에서 한 3번 기출된 거예요. 작년에. 이것밖에 안 나와요. 요새는. 그러니까 요 세대는 이 모든 패턴들이 다 논리학적인 패턴을 가지고 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아는 친구들한테는 너무 쉬운 문제죠. 하나로 모였네. 모아가지고 하나가 된 거네. 근데 이거 모르면 절대 못 찍는 답들이에요. 왜 들어간지도 모를 거예요. 수입 이건 왜 안 돼요? 이렇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논리적인 체계라는 게 뭔지 없는 상태로 그저 그냥 내 상식에 의존해서 읽어보기 놀이를 하게 되니 아무것도 배울 수 있는 게 없게 되는 거죠. 어차피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는 게 이런 거니까 머릿속에 잘 넣어주세요. 퍼뜨렸다가 그걸 모아서 하나로 만드는 게 결론입니다. 또 이 정점이 된다는 건 결국 탑이 된다는 것도 제일 높은 위치로 간다는 거니까 하나가 되는 거죠. 제일 높은 존재가 되는 거니까 다 그런 것들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그 결과물이 될 수 있는 동사는 제가 좀 몇 개 적어둘게요.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라는 느낌이 될 수 있는 동사는 바로 이 도착하다, 도달하다라는 동사가 돼요.
이런 것도 있죠. arrive at. 또 make it to 이런 게 있습니다. 또 이건 다 도착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친구들이고 또 성취하다 이런 뜻들도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 이제 첫 번째가 되겠고 이게 다른 방향으로 갈 때가 있어요. 이쪽은 이제 올라가는 방향 쪽이고 내려가는 방향 쪽으로 갈 때는 어떻게 되냐? but. 그런데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줄어들고 좁아지고 얕아지고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거의 결과는 사라짐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또 하나 적어볼게요. 그럼 여기다가 만약에 내려간다의 결과 자리에 인과관계로 안 나오고 내려가고 있다, but 이렇게 써 있어요. but. 그러면 사라지진 아니다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럼 이거는 실제로 건국대학교에 어떻게 나왔었냐? 건국대학교에 나왔던 패턴이에요. decline, 얘가 이제 감소의 뜻이에요. but이에요, but. 이렇게. 그리고 not, 빈칸입니다. 여기 빈칸에 뭐 들어갈 것 같으세요? 이거는 건국대학교 기출이에요. 사라지다, 없어지다, 뭐 이런 거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eliminate가 들어갑니다. 제거하다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줄어드는 건 맞지만 없어지지는 않는다. 저게 but이기 때문에 이런 논리들이 전부 성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빈칸에 들어가는 표현을 얘를 가지고 유추하라고 하면 내려가다의 결과는 사라지단데 내려가다의 but이네. 그러면 안 사라지다가 돼야겠네. 근데 여기가 not이라고 있으니까 다시 여기 사라지다가 들어가면 합쳐서 안 사라지다가 되겠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한 이 패턴이 앞으로 엄청 많이 써먹게 될 패턴이니까 인지를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제가 여기서 말 바꾸는 게 있으면 따지러 오세요. 또 저는 여러분들의 그런 제 모습을 지적하는 걸 너무나도 좋아하니까 여러분 여기서 한치도 안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보세요. 자, 이제 그냥 몇 가지 예로 들어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글이 나오는 건지. 이건 안 적어도 됩니다. 나중에 할 거니까. 자, 이게 만약에 바이러스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이러스가 발생해요. 우리 몸속에 들어옵니다. 인식이에요. 발생하는 게 병이 발생하겠죠? 그 병이 악화돼가지고 죽는 겁니다. 요 프로세스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런 프로세스를 다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 만약에 바이러스가 생겼다. 우리가 인식하지 않는다는 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바이러스가 들어오려고 했지만 들어오지 못했다. 그때 나오는 게 여기가 뭐가 들어갈까요? 여기가 백신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백신이 있어서 막을 수 있었다가 되는 거고 이미 들어온 거는 병에 걸리기까지는 하겠죠. 그럼 병에 걸리는 건 막을 수는 없겠죠. 걸린 걸 치료해야겠죠. 걸리면 악화돼서 죽는 건데 걸렸다, 치료를 잘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병이 악화되지 않았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그런 바이러스가 나오는 지문에서는요. 그게 백신으로 막는 거냐 걸린 걸 치료하는 거냐까지를 구별하는 논리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그걸 구별할 줄 모르면 못 풉니다. 근데 이거를 다 상식인 줄 알아요. 백신은 이렇게 이해하는 게 상식이다. 이렇게 알고 계세요. 상식은 없어요. 여러분 일단 제일 경계해야 되는 말이 상식적인 이해예요. 선생님들이 누군가 그런 말을 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선생님이 뭔데 상식이죠? 전 어렸을 때 그랬어요. 선생님이 자꾸 상식적인 이해를 말하면요. 전 진짜 찾아가서 그랬습니다. 왜 선생님이 알고 있는 게 상식이고 내가 알고 있는 건 비상식이냐고. 어떠한 근거로 선생님이 세상의 기준이냐고.
선생님이 생각하는 건 왜 일반적인 생각이고 내가 생각하는 건 왜 특이한 생각이냐고. 그 나한테 가스라이팅 하는 거 아니냐고. 선생님도 답을 정확히 모르시겠으니까 그러시는 거 아니냐고. 전 맨날 이랬어요. 그러면 알려달라고. 그 기준을 명확하게. 뭐가 상식이고 비상식인지. 그거 못 알려주면 난 선생님 못 믿는다고. 선생님도 모르시는 거라고 그냥. 그래서 선생님들 저를 되게 싫어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전 이런 질문 안 싫어해요. 저야말로 비논리적인 얘기를 하는 걸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냥 알고 있어, 씨. 뭐 어쩌라고. 이런 걸 제일 싫어해요. 왜냐하면 인생에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논리에 뭔가 어긋난 것 같을 땐 항상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원리를 이해할 수 있으면 이제 뭐가 어떻게 전개되는 건지를 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됐죠? 자, 우리 이제 실제 문장을 보면서 연습을 좀 해볼 건데 여기 지금 문장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벌써 10시 50분이 돼서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보시면 자, 설명만 잠깐 해드릴게요. 여기 지금 빈칸 뚫어두고 아직 우리가 선지를 분석할 땐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빈칸에 어떤 애가 들어가는지를 적어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할 일은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이 문장을 구조 분석해내고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를 공부를 해서 논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거죠. 그렇게 논리관계를 명확히 했을 때 얘는 왜 빈칸에 얘가 들어가는가를 해석상 어울리는 거 말고 정확한 논리적인 이유로 기계적인 사고로 왜 저 답을 였다 갔다 넣을 것인가를 설명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 연습을 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전 이거를 뭐라고 설명해 드릴 거냐면 빈칸을 주관식으로 만들려고 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연습이 바로 논리학적인 추론 연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껏 살면서 푸셨던 그 빈칸은 다 논리학 원리예요. 그 논리학이라는 학문에서 배우는 걸 문제로 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 때 보셨던 빈칸 있죠? 그 모든 빈칸 문제는 30초 안에 풀 수 있어요. 다 기초 논리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보통 여러분들 수능 빈칸을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시죠? 그게 잘못된 공부를 했다는 증거예요. 빈칸이 제일 쉽습니다. 세상에 빈칸보다 쉬운 유형은 없습니다. 단어를 안다는 가정하에. 그럼 단어를 몰라도 빈칸에 이런 얘기가 들어가겠다는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거예요. 사실은 어렵다고 느꼈으면 안 되는 유형이 빈칸 유형이에요. 우리가 그런 공부를 좀 이제부터 해볼 거니까 다시 한번 앞에서 제가 말했던 요것들 한번 생각해 보고 계시고 10분 쉬었다가 본격적인 문장으로 들어가서 같이 한번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잠깐 10분 쉬었다 가겠습니다.